어제 합격이 있었죠. 그 SK 하이닉스 양산기술 최종 합격자 친구분 모시고 오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합격한 친구분들이 여러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이 친구를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실 ASML, CS 동시 합격자 분이세요. 굉장히 그 취업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궁금점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배워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. 네, 오늘 나와 계시는데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기계공학과 졸업 후 취준을 해서 SK 하이닉스 양산기술직무에 합격한 뭐라고 소개를 해야 할까요? 네, 합격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합격자입니다. 사실은 어제 발표가 났었어요. 좀 실감이 이제 좀 나시나요? 합격하신 후에 기분이 어떠셨어요? 막상 딱 합격 발표를 봤을 때는 정말 실감이 안 나가지고 막 멍해져 있었는데 이제 이게 합격하고 나니까 입사기록 카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 작성하면서 진짜 합격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안심이 좀 컸습니다. 안심이 컸습니다. 네, 합격이 됐을 때 보통 친구들이 진짜 된 거야 하고 좀 현실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너무 가고 싶은 기업에 합격이 되시면 좀 얼떨떨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 기분이셨을 것 같네요. 네, 맞아요. 네, 좋습니다. 어제였기 때문에 좀 더 기쁨이 아직 가시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. 졸업은 언제 하신 걸까요? 저는 올해 2월에 졸업을 했고 이제 인턴을 해서 실질적인 취업 준비 기간은 6개월 정도 했습니다. 좀 공백기가 있었던 친구분이시네요. 예, 어느 정도 공백기는 있었습니다. 사실 취업 준비를 하실 때 공백기가 발생이 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. 불안하시지는 않으셨나요? 근데 사실 제가 이 공백기에 대한 질문이 그래서 들어올까봐 이제 제가 이 동안에 어떤 걸 생각했고 또 어떤 거를 준비했는지를 좀 말하려고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. 그것 때문에. 면접에서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웠군요. 예. 네. 이번에 그러면 사실은 ASML, CS, SK 하이닉스, 양산기술 이렇게 두 기업이 최종 합격되신 건데 다른 기업도 지원을 하셨나요? 사실 제가 한국에 있는 칩메이커 회사랑 또 5대 장비사라고 부르는 KLA, 램, 어플라이드 그리고 ASML 모두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. 네, 총 한 몇 개 정도 지원을 하신 거예요? 제가 사실 지원한 개수는 한 30개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서류에 붙은 것들은 다 반도체 관련 산업이라서 이제 유효한 거는 또 반도체 산업밖에 또 말씀드릴 게 없네요. 사실은 기계공학인데 반도체 쪽을 선택하시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. 어떠셨어요? 근데 사실 이제 기계공학과라고 하면은 다른 면접에서도 왜 반도체 산업에 오게 됐냐를 많이 질문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또 반도체 관련 학부연구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메리트 있게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. 네.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공백기뿐만 아니라 취업을 처음 준비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막막함과 어려움을 겪으십니다. 가장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답답했던 점은 어떤 점이 있으셨나요? 제가 이 취업을 할 때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이제 이 직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자소서도 쓰고 면접 준비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직무에 대해서 사실 현직자가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취준할 때 가장 어려웠습니다. 네, 그래서 직무 분석이 사실은 저도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, 말씀하신 대로 취업 준비생들은 현직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100%될 수가 없기 때문에, 실제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,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. 그 부분을 보완하시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어요? 직무 분석을? 일단 가장 먼저 한 거는 이제 디스크립션 이런 잡기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일단 그거를 보고 좀 핵심 키워드 위주로 보고 그 이후에는 회사 관련 블로그들도 찾아봤는데 이제 결국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결국 현직자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런 부분에서 찾아봤고 그렇게 또 공대 문화라는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사실 1승도 어려운 취업 채용 시장에서 최종 합격을 2개나 하시게 되셨는데 그 비결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? 제가 생각하는 비결은 결국 이 직무를 잘 이해를 해서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에 맞춰서 제 경험을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
결국 그 면접을 가든 서류를 보든 이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이때 저의 경험을 그 필요한 역량에 맞춰서 제시를 해주면은 이제 서류도 잘 뽑힐 거라 생각을 했고 실제로 잘 뽑히더라고요. 그렇게 했을 때. 그러면 사실 CS 직무와 양산기술 직무, 그리고 그 직무 간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걸 다르게 좀 공략을 하셨나요? 제가 CS 직무에 대해서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볼 때는 항상 어떤 공정 관련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런 연구를 하면서 겪었던 장기 관련 문제들을 언급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또 하이닉스 같은 칩메이커 관련한 걸 언급할 때는 제가 직접 공정을 진행했던 거라던가 또 그 공정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좀 강조하려고 했습니다. 다르게 좀 공략을 하셨네요.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도. 예. 네, 좋습니다. 사실 이제 우리가 최종 합격을 되고 나서 돌아봤을 때 좀 사실 한 그 6개월의 공백기가 좀 어려우셨잖아요. 다시 취업 준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학부 시절로 돌아가신다면, 아, 이거 미리 좀 해놓을 걸 하고 후회했던 점이나 아니면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시는 활동이 있으실까요? 학부 때 학부연구생도 하기도 했고 또 관련 공모전도 했어가지고 이제 반도체 산업에 지원할 때는 정말 어려움 없게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만약에 취업 준비생들한테 뭔가를 추천한다면 저는 이제 보통 한 산업군만 준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약간 좀 다양하게 경험을 쌓아서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는 것을 좀 추천하고 싶고 또 저는 그걸 후회하고 있습니다. 6개월간에 되게 많은 공고가 떴는데 좀 반도체가 아니면 쓸 수가 없더라고요. 아, 다른 산업 분야까지도 좀 포괄적으로 미리미리 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도 준비를 하는 걸 추천하신다는 이야기시죠? 예, 맞아요. 그럼 사실 반대로, 아, 요게 좀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도 있으실까요? 저는 사실 취업을 할 때 이 학부연구생 활동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소서도 다 썼고 또 면접 때도 다 이 경험을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 직무 분석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주신 것 같고, 특히나 20개나 30개 정도를 쓰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,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나 혹은 그 심혈을 기울였던 점이 있으실까요? 결국 또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직무 기술서를 항상 보고 거기서 이제 제 역량이랑 가장 잘 맞는 키워드를 찾아서 약간 리스트업을 해뒀습니다. 그 다음에 또 그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이 자소서 문항에 잘 맞춰서 쓰는 거를 항상 첫 스텝으로 진행했습니다. 그럼 그 20개, 30개를 쓰실 때는, 지원을 하실 때는 컨트롤 C, 컨트롤 V가 아니고 해당 기업마다의 특징을 좀 살려서 작성을 하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? 예, 실제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. 근데 이제 30개씩 쓰다 보면은 또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겹치는 역량 같은 경우에는 또 복사 붙여넣기를 좀 쓰기도 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어쨌든 면접에서도 조금 공략하시는 부분이 차이가 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ASML 면접은 좀 어떠셨나요? 예, ASML 면접은 일단 PT 면접을 먼저 보고 항상 했거든요.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. 그래서 이제 사실 ASML 면접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. 왜냐면 제가 PT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위주로 진행을 해서 그때 그 PT 면접을 제작할 때도 제가 일부러 이 CS 직무에 관련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 면접 자체는 굉장히 수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럼 양산기술이 조금 더 간절하셨을 것 같아요. 어떠셨나요? 양산기술 직무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질문을 하실까 그게 굉장히 어렵고 또 제가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계속 이걸 틀리면 망하는데 하면서 정말 긴장했던 기억이 남네요. 실제 면접에서 1분 소개를 망친 기억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? 한 번도 망친 적은 없는데 항상 이 1분 자기소개가 가장 긴장되더라고요.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분 자기소개서가 제일 떨리셨나요? 예. 근데 이제 이 1분 자기소개를 하고 나면 또 이 긴장이 살짝 풀려서 그 다음 질문부터는 잘할 수 있는데 아예 면접 시작을 할 때니까 이게 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. 아, 그러셨군요. 예상 문제를 미리 준비하셨었는데 예상 문제와 실제 질문의 차이가 있었나요? 어땠나요? 준비할 때 각각의 경험들을 좀 깊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약간 전반적으로 깊게 파악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얇고 넓게 저를 파악하시려고 하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면접에서 아, 이게 좀 합격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된다 혹은 내 강점을 좀 잘 보여준 것 같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? 저는 1분 자기소개였다고 생각합니다. 처음 시작부터 잘했다, 스타트 잘 끊었다 이런 생각이 합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?
근데 사실 합격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 1분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거기서의 경험들을 질문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퍼져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살짝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면접을 진행할 때 제가 의도하는 그 방향성대로 진행을 시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먼저 시작부터가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하셨던 거로 느껴지네요. 예. 사실 그 많은 친구분들이 아직도 이제 취업에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합격자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? 이번 2월에 졸업을 하고 나서 공백기가 좀 있었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이게 보통 공고라는 게 상반기는 보통 3, 4월 그쯤에 한번 또 우르르 올라오고 또 하반기는 9월쯤에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. 이제 그 사이에 빈 시간이 있거든요. 네. 그 빈 시간은 진짜 많은데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럴 때는 이제 보통 뭐 어떤 걸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나요? 저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계속 목표였어가지고 이제 불안할 때 괜히 막 멘탈 관리하려고 계속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SKCT 계속 풀었습니다. 서류가 붙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SKCT를 계속 풀으셨나요? 또 사실 SKCT가 서류 결과 나오고 나서 준비를 하면은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공부하자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. 남아 계시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나,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, 혹은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전해 듣고 싶습니다. 제가 이제 취준을 하면서 가장 느낀 게 제가 최종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느끼는 게 진짜 이 한번 탈락하고 나면은 뭔가 뭐 할 생각도 없어지고 아, 나 이거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그 걱정이 많이 들게 됩니다. 근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SKCT 계속 공부한다던가 이런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합격자님이 인턴도 살짝 하셨다고 하고 학부연구생도 하셨다고 하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나 학부연구생도 안 했고 인턴도 안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스펙이 좋아서 합격이 된 거 아닐까? 두 개의 기업을 합격될 정도고 굉장히 스펙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좌절하시는 친구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이런 친구분들께 이야기하시고 저는 사실 이제 스펙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이게 사실 정량적인 스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사실 제가 최종타를 여러 번 하면서 느낀 게 이제 내가 뭐 이걸 했어 저걸 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경험에서 제가 어떤 걸 느꼈고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시게 여쭤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면 거기서도 이 직무에서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하나씩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함께 준비하셨던 과정 대놓고 제 홍보 한번 한마디 해주시면. 저는 사실 이 공대나 이 프로그램을 안 했으면은 살짝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제가 이 면접 준비를 늘어지지 않고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았기 때문입니다. 제가 2번의 모의 면접을 했었는데 각 모의 면접을 제가 실제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빠르게 경험을 정리하고 답변틀을 만들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접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그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모의 면접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또 고쳐나갈 수가 있더라고요. 솔직히 면접 준비하다 보면 SKCT 붙어서 기쁘고 또 그래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. 이렇게 모의 면접을 통해서 타이트하게 준비하는 게 합격에서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느껴요. 또 그렇게 준비하다가 궁금한 부분을 그때그때 또 현직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게 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엄청 물어보셨잖아요, 시즌 중에. 예, 제가 진짜 좀 죄송할 정도로 많이 물어봐가지고 네, 맞아요. 근데 그 수년간 취업에서 합격하시고 이제 그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친구분들이 최종 합격으로 가시더라고요.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입사 준비 잘 하시고 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현직자 인터뷰로 한번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저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이 또 하나 생각났는데 네. 살짝 좀 공대 누나님의 광고일 수도 있지만
제가 나름 직무 잘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공대 누나님께 질문하면서 좀 몰랐던 게 많았다라는 걸 느낍니다. 요즘 현직자님께 질문하는 기회를 좀 많이들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제가 부탁드렸던 홍보는 아니었지만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 인사 다시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